30년 대출,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갚고 계시죠? 그런데 1년 뒤 잔액을 확인하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 겁니다. 분명 내 통장에선 1,800만 원이 나갔는데 왜 빚은 300만 원도 안 줄었지? 남은 1,500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은행은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등비급수라는 정교한 수학적 설계도대로 당신의 돈을 먼저 가져가고 있을 뿐이죠. 오늘 그 은밀한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시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자 이른바 영끌족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5년 동안 갚았는데 원금은 10%도 안 줄었어. 첫 달에 낸 돈 중에 이자가 80%였대.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은행이 우릴 속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은행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숫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을 뿐이죠.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흔한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이름만 들으면 꽤 공정해 보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는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균등한 건 매달 내는 총액이지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아닙니다. 5억을 30년 동안 연 5% 금리로 빌렸다고 해봅시다. 매달 내는 돈은 약 268만 원.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달, 이 268만 원 중에서 원금 상환액은 겨우 60만 원. 나머지 208만 원은 전부 이자입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왜 은행은 이런 구조를 설계한 걸까요? 답은 등비급수에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빌린 큰 덩어리, 이걸 P라고 부르죠. 그리고 은행이 매달 챙기는 수수료, 월 이자율을 스몰 r이라고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달 내는 조각을 라지 r이라 하면 이제 P, 스몰 r, 라지 r 사이에 밀당이 시작됩니다. 은행은 오늘 당신에게 P1을 빌려줍니다. 대신 앞으로 N개월 동안 매달 라지 r 원씩 받기로 하죠. 마지막 달에 잔액이 딱 0원이 되도록요. 그런데 여기서 은행의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1년 뒤에 받는 100만 원과 오늘 받는 10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미래에 받을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거든요. 잠깐 이 개념을 그림으로 먼저 보시죠. 미래의 돈을 현재로 끌어올 때마다 돈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1개월 뒤에 라지 R1은 현재 가치로 조금 줄고 2개월 뒤에 라지 R1은 더 줄고 12개월 뒤에 라지 R1은 훨씬 더 줄어들죠.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돈들을 쭉 나열하면 바로 등비급수가 됩니다. K개월 뒤에 받는 라지 R1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스몰 r의 K제곱분의 라지 R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오늘 빌려준 P1과 앞으로 받을 라지 R1들의 현재 가치 합이 같아야 합니다.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우변은 첫째 항이 1 플러스 스몰 r 분의 라지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스몰 r 분의 1인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의 합을 적용하면 이 식을 라지 R에 대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잠깐 각 기호를 다시 정리하면 P는 대출 원금, 우리가 빌린 큰 덩어리, 스몰 r은 월 이자율, 은행이 매달 챙기는 수수료, N은 총 상환 개월수 30년이면 360개월, 라지 R은 매달 내는 고정 금액. 은행은 이 방정식으로 당신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자, 이제 매달 내는 라지 R 원안을 들여다봅시다. 핵심 규칙은 단순합니다. 이번 달 이자는 남은 잔액 곱하기 월 이자율 스몰 r, 이번 달 원금 상환은 라지 R 빼기 이번 달 이자. 대출 초기 남은 잔액은 거의 원금 P 전체입니다. 5억을 빌렸다면 첫 달 잔액은 5억이죠. 월 이자율이 약 0.42%라면 첫 달 이자는 5억 곱하기 0.0042, 약 208만 원. 매달 내는 총액 라지 R이 268만 원이니까 원금 상환액은 268만 원 빼기 208만 원, 겨우 60만 원. 원금이 60만 원만 줄었으니 다음 달 잔액은 여전히 4억 9,940만 원. 그래서 다음 달 이자도 여전히 207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함정입니다. 초반엔 잔액이 크니까 이자가 크고, 이자가 크고 원금이 조금 줄고, 원금이 조금 줄었으니 다음 달 잔액도 크고,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번 달에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음 달엔 그만큼 잔액이 줄겠죠. 잔액이 줄면 이자도 줄어듭니다. 이자가 줄면 같은 라지알 원에서 원금으로 가는 몫이 더 커집니다. 즉 줄어든 이자만큼 다시 원금을 더 갚게 되는 구조. 원금이 원금을 낳는 복리의 역회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놀라운 규칙이 드러납니다. K번째 달에 상환되는 원금을 AK라고 하면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원금 상환액 AK는 매달 1 플러스 스몰 알패씩 늘어납니다. 등비 수열이죠. 초반에는 1 플러스 스몰 알의 거듭 제곱값이 작아서 원금이 느리게 상환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처럼 원금 상환액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가 보입니다. 하나는 남은 잔액, 서서히 감소하는 곡선, 다른 하나는 원금 상환액 AK,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환 기간의 중후반부. 이때부터 원금 상환이 가속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스몰 R이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1.0041을 수백 번 곱해야 비로소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인내심이 필요한 수학이죠. 30년 대출에서 이 교차점은 대략 15에서 20년 사이에 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자의 시간입니다. 30년치 납입금을 직사각형으로 쌓아봅시다. 총 360개의 직사각형 모두 같은 높이 라지알. 이 직사각형들 위에 대각선 곡선을 그려보면 곡선 위쪽이 이자 영역, 아래쪽이 원금 영역입니다. 놀라운 사실, 30년 대출에서 총 납부액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에서 많게는 70%까지 갑니다. 5억을 빌려서 9억 6천만 원을 갚는다면 4억 6천만 원이 이자인 거죠. 이 면적 그래프를 보면 왜 초반에 이자가 많은지 한눈에 보입니다. 곡선이 처음엔 거의 수평에 가깝다가 후반에 급격히 내려가거든요. 첫째, 중도 상환의 타이밍. 같은 금액을 중도 상환해도 초반에 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왜? 초반에 원금비를 줄이면 이후 모든 달의 이자 계산 기준이 낮아지니까요.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0만 원을 추가 상환하면 남은 29년 동안 매달 계산되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총 이자 절감액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죠. 둘째, 대출 기간 N의 선택. 20년과 30년, 뭐가 다를까요? 30년 대출은 매달 부담 라지알이 적지만 총 이자는 훨씬 많습니다. 20년 대출은 매달 부담 라지알이 크지만 총 이자는 훨씬 적죠. 5억 대출, 연 5% 기준으로 30년이면 총 이자가 약 4억 6천만 원, 20년이면 약 2억 9천만 원, 1억 7천만 원 차이입니다. 셋째, 원금 균등 vs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은 매달 원금을 같은 금액씩 갚습니다. 초반 부담은 크지만 총 이자는 적어요. 왜 그럴까요? 원금 균등은 초반부터 원금피를 무식하게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자가 쌓일 틈을 주지 않는 전략인 셈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총액 라지알이 같아서 계획하기 쉽지만 초반에 원금을 천천히 갚으니 이자가 오래 쌓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의 여유 vs 미래의 비용,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신의 현금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구조를 알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은행은 속인 게 아니라 등비급수로 설계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그 설계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금리 0.5% 차이가 30년 동안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중도 상환을 언제 하면 최대 효과를 내는지, N을 20년으로 줄이면 라지알은 얼마나 올라가고 총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같은 대출을 받아도 결과는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기억나시나요? 1년 동안 1,800만 원을 갚았는데 빚은 300만 원도 안 줄었던 그 사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건 사기가 아니라 등비급수가 작동한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등비급수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는 수천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상환 스케줄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자가 원금을 추월하는 교차점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은 이미 상위 1%로 올라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고리즘 헌터였습니다.